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2020년 1월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현재 날짜 1월 3일 2020년에 3일차 되는 날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50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젊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합니다. 인간의 연수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많이 늘다 보니까 옛날 30대가 지금의 50대랑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힘을 가지고 어렸을 때 보면 50대, 60대 할아버지였거든요. 지금 50대인데 할아버지라는 느낌 전혀 안 들잖아요. 일단 제가 다시 새로운 과정을 좀 시작했습니다. 50대 청춘론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청춘을 맞이해서 직장 다니다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공법중개사관학교를 이번에 개강하고 여러분들에서 많은 강의 시청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아래에 있는 전화, 문의 전화하시면 여러분이 공법중개사관학교 상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서 이제 2020년 들어서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몇 가지 추려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페에 질문 들어온 건데 우리 블루해지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최근 신도시 관련 간혹 물건이 보이는데 투자 금액이 안 맞아 못 들어가고 지식 부족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지식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거나 돈이 없거나. 근데 이제 이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경매 쪽 접근해서 그쪽이랑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 경매로 이 땅을 받았지만 이 사업은 못 들어온다. 이거는 돈이 있어도 못 들어오고 돈 없어도 못 들어온다. 참 맞는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못 하죠. 있어도 못 하는 건 있으면 모르니까 다 까먹는 거죠. 지식 부족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수용 관련 강의 들었는데 이 물건은 인근 비교 표준지보다 더 비싼 거래로 낙찰되었더군요. 평당 200만 원 정도요. 이 금액에 들어가도 수익이 날까 궁금합니다. 지구 지정은 2019년 10월 15일에 났어요. 만약 교수님이면 얼마 정도 쓰셨을까 궁금합니다. 얘기 나오는데요. 자, 화면 계속 보세요. 이 물건에 대해서 보면 2018 타경 11673에서 하남시 천연동에 보면 농지가 155평이 경매 나왔습니다.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인데 5명이 들어와서 3억 정도에 가져갔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행위가 제한지역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땅을 지금 받은 사람은 어떤 이득이 있을 건가?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19년도에 지구 지정됐겠죠? 수용 예정지 경매 물건이죠. 수용 예정지의 경매 물건이 되는데 수용지라면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는 보상가 산정의 기본 원칙을 보셔야 됩니다. 보상가 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보상가 산정은 유사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사 비교 표준지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 금액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서 일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지가 변동률과 보정치를 곱해서 보상가가 산정되게 되겠죠. 그런데 유사 비교 표준지에 대한 얘기, 요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겁니다. 수용 예정지 경매 물건에서는 딱 두 개가 포인트예요. 비교 표준지 선정을 어디로 할 것이냐, 요거랑 두 번째는 보정치를 얼마로 잡을 거냐, 요게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유사비교 표준지에 대한 선정에서 여기는 이 물건을 보면 유사비교 표준지가 맞아요. 경매 물건이랑 보상가 산정 물건이 맞을 것 같은데 연도에 대한 부분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요 경매 물건은 2018년도에 뭐가 됐습니까? 경매 신청돼서 18년도 비교 표준지를 했고 여기 지구 지정은 몇 년도에 됐냐면
2019년도에 됐죠. 그러니까 결국 2019년도니까 1년 동안에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이 부분이 경매감정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작용을 해요. 엔드 경매 감정에 대한 얘기에서는 2019년도 작년도 2018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으니까 이때만 해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없었을 때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정가가 일단은 낮게 됐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전국의 지가 변동률이 무지하게 높았던 해예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걸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했거든요. 세금 많이 받으려고 공시지가를 올렸어요. 공시지가를 올리다 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금은 많이 거치는데 보상할 때도 공시지가 올린 것만큼 보상감은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물권은 3억 정도에 받았다면 굉장히 합당하게 잘 받았어요. 무슨 막 폭리를 취하거나 이건 안 돼요. 몇 배 나오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지구 지정이 이번에 되면서 투자적으로 볼 때 아주 단기적 투자로서 적어도 한 20%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물건은 맞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상한교나 우리 연회원제도 또 일부는 공법 중개상한교 들어오시면 수용예정지 중개할 때 어떻게 중개해야 되는가 보상가 산정법칙과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얘기들 이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수용 예정지 물건 간단히 봤습니다. 핵심 연도 비교 연도 2018년도 경매 감정 나왔던 2018년 사건이지만 보상가 산정의 표준은 2019년도로 본다. 그리고 이때 보면 공시가 현실화 작업을 통해서 공시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세금 많이 거두려고 올렸는데 결국 보상 주는 것도 반사적 이익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보정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을 때 수익은 상당히 나왔던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용 예정지 경매 물건 봤습니다. 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요. 수용 예정지 보상가 산정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면 물건 상담에 대한 건 저희가 조금 자세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공법중개상한학교 이번에 2020년 야심차게 개강합니다. 여러분이 첫 멤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게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전화해서 내가 중개업한다면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중개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